반갑습니다. 이방인관산.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어떤 체코인 남자가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그는 성실히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25년 만에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아내와 어린 자식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는 누이와 함께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들을 놀려주기 위해 그는 우선 혼자 여관을 방문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방을 잡은 그는 어머니에게 가방을 열어 보이며 돈자랑을 했다. 그날 밤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그를 망치로 살해하고 그의 돈을 훔쳤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강물에 버렸다. 다음날 아침 돌아오지 않는 그를 찾으러 그의 아내가 찾아왔고 그의 신원에 대해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목을 매 생을 마감했고 그의 누이는 우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이런 게 인생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생은 그냥 우연이며 그렇기에 의미 따위란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짚을 넣은 내 매트와 침대 판자 사이에서 발견한 옛날 신문지 한 조각에 실린 이야기이다. 나는 살인자로 잡혀와 재판을 받기 위해 감옥에 있다. 우연히 발견한 이 이야기가 내 무료한 감옥의 시간을 그럭저럭 보내게 해주었다. 엄마의 죽음과 장례식. 오늘 엄마가 죽었다 하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건조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리로부터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다. 나는 2시 버스를 타서 오후 중에 도착할 생각이었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 휴가를 청했는데 사장은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 탓이 아니었다. 영아 예방인 중 엄마를 양로원에 맡긴 것이 비난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엄마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와 같이 있을 때 엄마는 하루 종일 말없이 나를 쳐다보기만 했는데 양로원에서는 말벗이라도 있을 테니 말이다. 처음 양로원에 들어간 며칠간 엄마는 자주 울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그것은 단지 습관 때문이었다. 아마 내가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해도 엄마는 울었을 것이다. 이것 역시 습관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난해 그의 양로원을 찾지 않았다. 물론 일요일을 빼앗기는 것도 싫었다. 나는 밀크커피를 마셨다. 그러자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그러나 나는 엄마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을지 어떨지 몰라 망설였다. 생각해보니 끓일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엄마가 누운 영안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밤을 새웠다. 양로원 원장은 엄마의 장례가 종교의식에 따라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엄마는 생전에 종교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나는 그냥 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엄마의 양로원 친구들이 영안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울 것이라고 했다. 그 노인네들은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앉더니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한순간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 하여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 장례식이 시작되었다. 니스칠이 번들거려 필통을 연상시키는 연구마차가 엄마의 관을 싣고 움직였다. 나를 비롯한 장례 행렬이 그 뒤를 따랐다. 행렬 속에는 엄마의 남자친구였다는 왜소한 늙은이 페레스 씨도 있었다. 그는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벌써 햇빛이 가득했고 땅의 열기가 급속히 높아졌다. 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땀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태양은 지독했고 비인간적인 느낌까지 주었다. 견딜 수 없는 빛이었다. 나는 자지 못한 지난밤의 피로까지 더해져 머릿속이 온통 혼미했다. 엄마의 관 위로 핏빛 흙이 굴러떨어졌다. 드디어 장례가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알제라는 빛의 둥지 속으로 돌아오고 그리하여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 12시간 동안 실컷 잘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이었다.
장례식 다음 날의 절겨운 섹스. 잠에서 깨어나자 나는 토요일인 것을 알았다. 내가 이틀의 휴가를 요청했을 때 사장이 못마땅해한 이유를 깨달았다. 아마도 사장은 내가 주말을 포함해 나흘이나 계속 쉬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의 장례식이 어제였던 것이나 오늘이 토요일인 것 모두 내 탓이 아니다. 수영을 하고 싶었기에 전차를 타고 해수욕장으로 갔다 바닷물에 뛰어들었을 때 나는 물속에서 마리를 만났다. 마리는 전에 같이 일했던 타이피스트, 타자기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마리와 함께 수영을 했다. 가끔씩 그녀의 젖가슴이 스쳤다. 마리는 줄곧 웃었다. 마리는 나에게 페르낭델, 프랑스의 유명 코미디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저녁에 같이 보자고 했다. 옷을 입을 때 내가 검은 넥타이를 매는 것을 보고 마리는 놀랐다. 나는 어제 어머니의 장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마리는 약간 흠칫하는 것 같았으나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마리는 다리를 내 다리에 딱 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영화가 끝날 무렵 그녀에게 키스를 했는데 서투르게 되고 말았다. 영화관을 나와 그녀는 내 집으로 왔다. 눈을 떴을 때 마리는 없었다. 나는 마리아의 머리카락이 남긴 소금기 냄새를 베개 속에서 더듬다가 10시까지 잤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채 12시까지 담배를 피웠다. 나는 빵을 사러 가기 귀찮아서 계란만 몇 개 익혀 먹었다. 그리고 내 아파트 안을 그냥 어정거렸다.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옛날 신문을 읽었다.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하면 오려서 낡은 공책에 붙였다. 발코니로 나갔다.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점점 거리에 인적이 드물어졌고 담배가게 옆에 조그만 카페 피에로에서는 종업원 하나가 텅 빈 가게 안을 쓸고 있었다. 그야말로 일요일이었다. 나는 언제나 다름없는 일요일이 또 하루 지나갔고 이제 엄마의 장례가 끝났고 나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갈 것이고 그러나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